이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62이 되었고 아내였던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크게 다투지도 크게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저는 평생 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왜 그 말을 그때까지 하지 못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시계를 받고 조용히 이불을 걷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젊을 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있더군요. 괜히 아프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아픈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하루가 되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리고 밥솥을 열고 반찬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늘 먹던 그 반찬들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찜.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저도 말없이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부부였습니다. 아침부터 사랑한다는 말이나 오늘도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 대신 밥이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으면 괜찮은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손을 잠깐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그 정도는 나이 탓이라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줄은. 그날의 끝에서 저는 이 아침을 수없이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시간을 조금만 되돌릴 수 있었다면 저는 그때 다른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밥을 다 먹고 말없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컵을 씻고 행주를 짜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날씨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큼 춥지도 덥지도 않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무섭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 나중에는 가장 선명하게 남는다는 게 그 아침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그리고 그 생각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나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 부부 싸움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큰 소리로 다투는 일도 집을 나가겠다는 말도 서로를 원망하며 밤을 새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묵묵한 사람이었고 저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고 그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묵묵히 일했고 저는 집에서 그날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부부라고 배웠고 그게 정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세요. 라고 말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린 그 정도는 아니야. 굳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함께 살아왔잖아. 그래서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운했던 일도 고마웠던 순간도 지나고 나면 사소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말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알아서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는 없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우리는 나쁘지 않은 부부다. 그 생각이 오래도록 틀리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괜히 입을 열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까봐 괜히 없는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늘 말을 아꼈습니다. 고마웠던 순간에도 굳이 말하지 않았고 섭섭했던 날에도 그냥 넘겼습니다. 오늘은 괜찮으니까, 지금은 평온하니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그 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쌓이고 있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들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땐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란 원래 이런 거라고, 이 정도의 거리감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설득이 아니라 회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제 상상이나 각색이 아니라 실제로 제게 사연을 보내주신 60대 초반 여성분이 이야기입니다. 개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표현은 조정되었지만 그때의 감정만큼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떤 일들은 일어나고 나서가 아니라 일어나기 직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시계를 보고 이불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없어 보였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기엔 아주 사소한 차이였고 이 나이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밥을 차리면서 괜히 한번 쳐다봤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었으니까요. 밥을 먹고 남편은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건 아마 제 기분 탓이었을 겁니다. 신문을 펼치려다 잠시 멈췄고 그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다른 쪽을 봤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별일 아닌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평소처럼 다녀올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는 없었고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괜히 창가에 한 번 더 서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괜찮았고 하늘도 맑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날의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예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면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걸음이 조금 느려졌고 숨을 고를 때 한 박자쯤 더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변화라고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먼저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남편에게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 역시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보다 침묵에 익숙한 부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잠시 멈춰 서는 모습, 외투를 입으려다 손이 잠깐 머뭇거리는 모습,
평소보다 자주 의자에 앉아 쉬려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 장면들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 나이면 그럴 수도 있지. 조금 피곤한가 보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닐 거야. 그 말들은 저를 안심시키는 말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밥을 조금 남겼습니다. 원래는 웬만해서는 그릇을 비우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숟가락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괜찮지 않다는 대답을 듣게 될까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웠는데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평소와 조금 다르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깊게 들어갔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나오는 숨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은 채 괜히 잠든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랫동안 모른 척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 역시 곧 지워버렸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게 없었고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확인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조금 더 미루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속도가 괜히 시간을 끄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손에 힘을 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말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더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사실은 의사의 말이 제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고 표정은 생각보다 담담해 보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의자에 나란히 앉았을 때도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저를 한번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차 안을 채우고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니 집안이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제 마음만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 뒤에 남편은 그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그 말은 길지 않았고 울음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이상할 만큼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래 제 마음에 남게 될 줄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남긴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적이 하루 종일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차릴 이유가 없었고 신문이 놓일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치워야 할 것 같았지만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졌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괜찮냐고 묻는 말까지도 저는 언제나 다음으로 미뤄두고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집에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꺼냈던 그 한마디를 말입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듣지 못했던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몫의 말을 마음속에 정리해두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까지 아껴두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항상 배려는 아니었다는 걸, 침묵이 언제나 사랑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 안에서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 말들이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가볍게 해줄까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야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미뤄두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전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스쳐 지나간 얼굴일 수도 있고 어젯밤에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잠든 그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이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슷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으며 오늘은 그냥 넘기고 내일로 미뤄두며
살아온 시간들 말입니다. 혹시 지금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괜찮냐고 묻는 말 하나라도 말입니다. 그 말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숨 쉬고 서로를 볼 수 있을 때 전하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졌을 뿐입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가 아니라 가능하면 가까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뒤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달라지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말은 남겨두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니까요.